네, 뉴스아이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이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반대 여론 또한 거셉니다. 최근 781명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반대 선언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선언문을 만든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과 가석방에 반대한다, 이런 또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일단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은 그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굉장히 부당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냈고요. 네. 이를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 특별 사면을 거론하거나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스스로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하여 그러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석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이제 반대 말고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예. 경기가 그렇고 경제가 이렇게 또 중요한 시기에 경영권자가 조금 그 회사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요구 많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를 위해서 빨리 정상 복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련 법령을 보면 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 이런 건 가석방 심사 요건 자체가 아닙니다. 네. 만약 그 주장대로라면 기업 회장님들이 살인을 하든 강간을 하든 뇌물을 주든 국가 경제를 위해서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가석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법령상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가석방의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한마디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역 중인데 이 사람은 가석방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때 살이 또 나가서 살인 저지르고 강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사회 복귀해서 정상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그룹 총수라는 지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주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을 보면은 삼성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급하게 그렇죠. 예. 당시에 재판장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급조를 했는데요. 예. 그 수년 동안의 그 심사를 보더라도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총수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엔 부족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총수로 복귀하더라도 과연 삼성그룹을 미전시일이나 무슨 사업지원 TF를 이용하여 자신의 어떤 사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휘두를 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이상 업무상 횡령이나 뇌물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분명히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가석방이 통과된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대상자는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781명이 선언문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건데요. 저 교수님, 많은 연구원, 시민단체 구성원,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어떻게 알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어쨌든 오늘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선언문을 발표하신다는 것은 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예. 원래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은 준사법적 행위인데요. 한마디로 굉장히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죠. 교도소에서 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정말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사회복귀를 간절히 원하는지, 또 그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심사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부와 여당에서 앞장서서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석방 심사위원도 아닌데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가석방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준사법적 행위에 정치권이 나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런 법치주의의 기강이 흔들리는 행위라고 봐서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선언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민의로 지금 허선민님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백신 외교를 하라는 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수급에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전해주고 계신데 특히 그 아까도 앞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를 위해 찬성하는 분들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금 설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위해서는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회장님들은 참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경제를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필연적 숙명 같은 게 돼버리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이 유전 가석방 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나아가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너무 재벌 총수에게 의존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그룹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고 수많은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삼성그룹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재계의 주장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법 정의를 위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주장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재계에서는 가석방 말고요.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가석방으로는 경영에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요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 가석방은 오히려 모르겠습니다만 특별 사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 촛불 정권이라고 자임을 하고 있고 그 탄핵 정국 이후에 탄생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수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처단하자고 외쳤고 그것에 기반하여 탄생한 정권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결국 자기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밖에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처럼 그 가석방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그 아직 사법적 심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다른 재판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두 건인데요. 하나는 약한 것부터 하면 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이 있죠. 이건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가를 조작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하면 삼성그룹 지배력을 적은 돈으로 최대한 확보할까, 즉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국정농단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엄중한 재판, 이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부당합동 사건은. 이런 엄중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쉽게 가석방을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동종의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다른 사건에서 똑같은 비슷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가석방을 풀려난다? 이런 예는 잘 없을 겁니다. 이런 거는 법무부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 재판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재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제 그쪽에 반대를 하시는 입장입니다만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제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이 부당합병, 뭐 회계부정, 뭐 이런 쪽의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요. 가석방 기간 중에 다른 형사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이 내서 이제 형이 선고됐다. 그러면은 기존의 가석방은 취소됩니다. 실효가 되죠. 실효가 되면은 잔여 형기를 다시 들어가서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동 사건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가석방 기간이 먼저 끝날 겁니다.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만약 나오더라도. 예, 뭐 예. 자료 자체가 어마어마해서 재판부가 다 읽어보기도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가석방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겁니까? 가석방은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집행법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아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가석방 할 거냐, 적격이냐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적격 그 대상자들에게 가석방을 해주십시오라고 허가 신청을 법무부 장관에게 하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의 관례로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위원회 적격 결정을 거부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그렇죠. 통과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거의 가석방 심사위원회 적격 결정이 곧 가석방 결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이 사안을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보 변호사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